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2부 한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던 한샘, LG하우시스, KCC 등 건축자재 관련주에 최근 외국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주가 바닥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구간 한샘 같은 경우 무려 두 자릿대 급등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10%가량 오르면서 17만 3,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KCC와 LG하우시스도 각각 3% 그리고 6%대로 주가가 올라 오늘 상승 흐름을 적지 않은 폭으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리 대책 이후 이들 종목들은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울 만큼 부진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의 규제 우려가 점차 거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딴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주춤한 데다 높은 아파트 청약률과 낮은 미분양에 비춰봤을 때 여전히 견고한 아파트 실수요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파리 대책 이후 두 달여간 건자재 기업들의 주가가 국내 주택 경기가 불황이었던 2012년에서 2013년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커진 것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계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건설업종 지수 또한 0.28%대로 소폭의 오름세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밖에 또 자세한 시장 흐름 어떤 내용 전해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증시오네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오네어 2부 이정현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오전 구간 지수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증시오네어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개장 직후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4거래일 연속 장중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전 거래일보다 9.5포인트가량 상승한 2483.17포인트의 장을 열었습니다. 개장 직후 2487.71포인트까지 치솟으면서 오늘 장중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는 전 거래일 미국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한 것이 국내 증시에도 훈풍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 오늘 출발 구간 등락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의약품 업종과 철강 금속 업종, 기계 업종과 전기 전자 업종의 상승 탄력은 좋았던 반면 음식료 업종과 섬유 의복 업종, 운수 장비 업종과 전기가스 업종이 오늘 출발 구간부터 내림폭이 다소 깊게 나와주면서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오늘 출발 구간 빨간불 켜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4.18포인트 오른 667.26포인트의 장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하락 전환에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지속하고 있고 또 경제지표도 호전된 만큼 오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 증가의 가능성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벤트 노출 등을 감안할 때 이 상승 탄력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에서 또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특징주 어떤 것들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네, 오전장 특징주 6가지 종목으로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상신전자입니다. 네, 상신전자가 코스닥 상장 첫날부터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상신전자는 1982년 설립된 전자부품 전문업체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이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EMI 필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675억 원, 또 순이익은 51억 원입니다. 주 고객사는 LG전자와 삼성전자로 합산 매출 비중이 80%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주요 제품들의 적용처는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 가전제품이라며 이 국내 가전시장은 소비 침체에도 불구하고 환경 변화 및 1인 가구 증가 영향으로 소형 가전 및 계절 가전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차트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후 구간입니다. 오늘 오전장 3시 6분 구간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신전자 상한가 2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3분기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한 1,008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8%나 증가하면서 526억 원으로 매출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주가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2.48% 오른 6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상선입니다. 최근에 현대상선이 대규모 증자 소식에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은 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서 6,936억 원 규모 주주 배정 후에 이 실권주 일반 공모 형태의 유상 증자를 결정한다고 13일 공시했습니다. 발행되는 신주는 1억 2천만 주이고 예정 발행가액은 5,780원입니다. 자세한 주가 확인해 보시죠. 네, 자세한 주가 차트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종목 현대상선입니다. 14.30% 내린 6,8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종목입니다. 이 포스코가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면서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강 감산으로 철강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지난 12일 허베이성 단산시가 감산 시작일을 앞당겼고 또 다른 지역의 감산 내용도 구체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해 이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 평균 판매 가격이 상향 조정됐고 포스코의 해외 자회사 실적 개선도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원은 포스코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1조 1,450억 원으로 이 시장 추정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주가 짚어보시죠. 오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포스코 0.88% 내림세 이어가면서 6,7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이 오전장부터 특징주로 눈에 띄었던 종목인데요. 이 CJ제일제당이 올 3분기 영업이익에서 호실적을 시현했고 또 올 상분기 부진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음식료 대장주의 귀환을 알리면서 이 동사의 성장 높은 식품 위주 투자 계획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J제일제당의 올 상반기 실적은 1분기 영업이익 17.3%를 감소시켰고 또 2분기 21.9% 감소로 약간은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향수 성장성이 있는 식품 분야의 투자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해지면서 이 국내는 햇반과 또 조리, 냉동 등 가공식품 위주로 집중 투자하면서 신수요 신성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해외는 브라질과 미국, 또 동남아, 중국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다섯 번째 특징주입니다. CJ제일제당 0.82% 오름세 이어가면서 37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대웅제약인데요. 이 대웅제약이 국내 보툴리늄 톡신 업체들 중 가장 먼저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국내 증권가 견해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일종의 진입장벽인 이 미국 시장에서의 판로를 미리 개척한다면 기업 간의 주가 가치 또 재평가에서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대웅제약이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 3상을 통과했고 또 미국 식품의약국과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제품 출시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8년 상반기와 하반기경에는 미국과 유럽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대웅제약의 올해 실적은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함께 짚어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 1.98% 내린 12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 짚어보셨습니다. 네, 오전장 동향 지수 흐름과 함께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6종목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후 구간에서의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 흐름 중 코스피 지수 여전히 강보합권 수준의 상승 탄력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마감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0.18%가량 소폭 올라와주고 있고요. 2478.7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피 지수와 온도차가 달리 나와주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폭 또한 적지 않은데요. 0.75%가량 빠지고 있고요. 658.1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지수 흐름이 엇갈린 채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과연 업종별로는 또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조금 더 많이 잡히고 있는 가운데 전 거래일에 이어서 철강 금속 업종이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철강 가격의 상승 기대감 오늘도 유입이 되고 있고요. 세아바스틸 같은 경우 8%대로 급등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포스코의 상승 탄력도 현재 구간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철강 가격 상승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 오늘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6%대로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문배철강 종목과 동국제강 종목, 현대제철 종목 등 철강 관련주들 오늘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신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대로 업종지수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통신 3사 모두 나란히 오름폭 기록하면서 업종지수 역시 함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 1.68%대로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KT 같은 경우 오늘로 나흘 연속 오르면서 2.84%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통업종과 비금속 광물업종에서 1%대 업종지수 상승률이 나와주고 있고요. 최근 전기가스업종 또한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0.99%대 업종지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한국전력이 오늘 1%대 웃도는 상승 탄력 보임에 따라 업종지수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업종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먼저 의료정밀업종 같은 경우 최근 차익 실현 매물이 연이어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홀로 2%대 업종지수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 오늘 운수창고 업종도 0.7%가량 업종지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전자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0.04%대 상승으로 보합권 내에서의 등락을 출발 구간부터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외에도 이 삼성그룹주들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전기전자 업종 함께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 6%대로 주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 삼성전기도 우선주와 함께 밀리고 있는데요. 보통주가 3.61%대로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 오늘 우선주 또한 3.39%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금융업과 보험업, 증권업종이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하락폭이 좀 적지 않게 출회되고 있는 만큼 하락폭 보이고 있는 업종이 훨씬 더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IT 부품 업종 같은 경우 가장 큰 폭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터플렉스 종목이 7%대로 주가가 급락하고 있고 파워로직스 종목 역시 7%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도 오늘 3%대로 업종지수 빠지고 있고요. 비금속 업종과 IT 하드웨어 업종, 기계 장비 업종 순으로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 와중에도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빨간불 켜면서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는 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락문화 업종 같은 경우 오늘 엔터주 위주의 강세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업종 내 종목들 흐름 중에서는 초록뱀 종목이 5%에서 6%가량 주가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키스트 종목도 5%대 강세 흐름, 판타지오 종목과 큐브엔터가 오르는 등 오늘 엔터주 위주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약업종입니다. 최근 연이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업종이기도 하죠. 오늘도 1%대 웃도는 업종지수 상승을 시현하면서 업종 내 종목대 흐름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3%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17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도 1%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출판 매체 업종과 유통업종, 디지털 업종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 현재 구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지수 흐름과 함께 업종별 흐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알아볼 시간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수급 대응 전략 가져가고 있을까요? 네, 코스피 시장이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구간 다시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488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개인도 외국인과 동반으로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482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에서는 432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빨간불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다시 파란불로 켜면서 하락세를 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매수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각각 1,321억 원, 또 186억 원을 사들이는 중에 있고 이 기관에서는 홀로 1,381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1,224억 원, 또 478억 원을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 홀로 1,642억 원을 덜어내면서 계속해서 파란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 구간 수급 흐름이었습니다. 오전장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시장 흐름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도원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에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태영건설입니다. 태영건설은 100% 출자한 종속회사 인제스피디움이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100억 원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신규 발행 주식은 보통주 200만 주, 발행가는 5천 원입니다. 인포마크입니다. 인포마크는 네이버와 31억 3,500만 원 규모의 페이스 스마트 스피커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4.92%에 해당합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단백질 안정화용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약제약적 제재 관련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해당 특허는 류머티스 관절염 등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제형 제재와 관련한 특허입니다. A1N입니다. A1N은 운영자금을 위해 4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보통주 98만 7,654주가 발행되며 주당 액면가는 500원, 신주 발행가액은 4,050원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건설입니다. 태영건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0.36%가량 빠지면서 8,2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포마크입니다. 인포마크는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 밀렸지만 오늘은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2.7%가량 상승하면서 19,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오늘 2.18%가량 오르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재 1.85%가량 밀리면서 29,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A1N입니다. A1N은 오늘 0.43% 상승 출발해서 곧이어 8.17%까지 상승폭 넓히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4,780원입니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솔트웍스입니다. 솔트웍스는 가상훈련용 시뮬레이터 개발 기업인 한국미디어테크의 주식 7만 1,000주를 기룡철씨 외 2인으로부터 36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인수 규모는 총 자산의 37.5%에 해당합니다. 회사 측은 사업 역량 강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로티베큐입니다. 에로티베큐은 삼성전자와 46억 4,200만 원 규모의 반도체 공정용 건식 진공 펌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지난해 매출액의 3.7%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바디텍 매드입니다. 바디텍 매드는 미국 식품의약품에서 갑상선 기능 진단기기 및 분석기기에 대한 승인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기기는 완전 자동화 현장 진단기기로 환자의 전열이나 혈장, 혈청을 카트리지에 장착한 후 기기를 구동하면 일정 시간 후 자동으로 갑상선 기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이글입니다. 자이글은 염도계가 구비된 자동 조리 국통장치와 관련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특허에 대해 국이나 탕의 국물 요리를 조리할 때 내용물의 염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여 확인할 수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염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웰빙 가전 신제품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웍스입니다. 솔트웍스 현재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하락장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0.32% 오르면서 3,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로티베큐입니다. 에로티베큐는 3거래일 연속 꽤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55%가량 밀리면서 15,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디텍 매드입니다. 바디텍 매드 오늘 오전장에서 16,450원까지 고점 높였습니다. 현재는 상승폭 조금 반납하면서 5.76% 오른 1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이글입니다. 자이글은 2거래일 연속 하락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0.13%가량 소폭 하락하면서 7,1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효과가 진행됩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결과를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종목들 어떤 모습으로 장 마감 준비하고 있을지 이어서는 마감 동시호가 상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LG유플러스입니다. 오늘 통신 업종 내 2통 3사 모두 오름세를 기록하는 모습 종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LG유플러스 같은 경우 마감까지 2%가량 주가 상승률 유지하면서 13,400원의 마감 예고하고 있고요. 이마트 종목 역시 2%대로 오른 22만 5,500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투어입니다. 오늘 6.82% 급등한 9만 1,000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도 4.86% 오른 10만 1,500원에 오늘 장 닫을 것으로 보이고요. LS전선 아시아 종목이 3.77% 상승한 6,880원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맥스 BTI 종목입니다. 오늘 거의 두 자릿대 상승률 근접한 강한 상승 탄력 가져가면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2,850원 오른 31,900원 마감 예고합니다. 이어서는 신세계 종목이 6.8% 오른 21만 2천원 마감 예상되고요. 풍산이 2.19% 오른 5만 6천원에 넥센타이어가 2.33% 상승한 13,200원에 각각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마감 동시호가 상황이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오디안 테크놀로지 종목이 2.55% 오른 1,410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모두투어가 6.45% 상승한 27,250원에 장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는 골든센츄리입니다. 0.59% 오른 3,430원 마감 예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엔터주들의 상승세 또한 코스닥 시장에서 두드러졌는데요. YG엔터테인먼트가 3.51% 오른 28,000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이고요. 콜마 B&H 종목이 4.82% 상승한 33,700원 마감 준비합니다. 다음으로는 덱스터 종목입니다. 4.03% 오른 7,760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연우 종목이 8%가량 급등 흐름 연출하면서 28,600원 마감 예고합니다. 다음으로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오늘 나흘 연속으로 상승불 켜고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 공시 이후 연이은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4%대로 주가 상승률 기록하며 17,400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키스트 종목이 4.38% 상승한 1,905원 마감 예고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우딘 퓨처스 종목입니다. 오늘 4.79%가량 오르면서요. 18,600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마감 동시호가였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오늘 한 주를 여는 월요일장이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는데요. 오늘 양장지수 수급 흐름, 업종별 흐름과 또 종목별 마감 동향 어떤 모습으로 마쳤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분기 기업 실적을 발판으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연이어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열리는 중국 제19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와 또 미국 재무부의 하반기 환율 보고서, 그리고 중앙은행 의장의 교체 가능성 등 이 G2 이슈에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중국에서는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열립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2기 출범에 맞춰 정치국 상무위원과 또 지도부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SK증권연구원은 이번 주는 중국의 정치와 경제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며 10월 상반월 금융시장의 랠리를 미국이 이끌었다면 하반월은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안정적인 경제 운용을 바탕으로 중국이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원화 등 비달러 통화들의 경우 이번 주에 나올 미국의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분석인데요. 환율 보고서 발표 이후 시차를 두고 절상 압력이 가해질 것이란 전망에서입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페드 의장 지명은 다음 달로 연기된 상황이지만 지금부터 주식시장이 눈여겨봐야 할 이벤트로 지목됐습니다. 페드 의장의 교체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금주 예정된 다양한 이벤트들까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요. 투자 전략 새롭게 짜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 궁금한데요. 코스피 코스닥 마감 지수부터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 마감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기관 홀로 매수세를 보였지만 다행히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0.26% 오르면서 2480.05포인트의 마감을 지었고요.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큰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 마감을 지었습니다. 0.55% 내린 659.41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급 마감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전장에는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였으나 다시 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276억 원을 덜어내면서 마감을 지었고 이 개인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동반으로 708억 원가량 매도세를 보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반면에 홀로 기관에서는 492억 원을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각각 1251억 원, 또 258억 원 매수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1383억 원을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선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보였습니다. 각각 1,426억 원, 또 592억 원을 사들이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008억 원을 덜어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수와 수급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480선까지 상회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또 하루 더 이어갔습니다. 꺾일 듯 말 듯 꺾이지 않는 코스피 지수인데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세가 집중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 소폭의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업종별 마감 동향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역시 철강 금속업이 4%대로 가장 큰 폭의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했고 유통업종과 통신업종, 비금속 광물업종이 1%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오늘 좀 코스피 시장에서 소외됐던 업종이라고 한다면 의료 정밀업종이 가장 크게 빠지면서 1.85%대 업종지수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운수창고업종과 전기전자업종, 보험업종과 금융업종도 파란불을 켰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동향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단 6업종 제외한 전 업종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빨간불 켜면서 상승 마감한 업종은 오락 문화업종 2%대 강세 흐름 보였고요. 제약업종과 출판 매체업종도 1%대 업종지수 상승률을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 유통업종과 디지털업종, 제조업종이 빨간불로 장을 마친 가운데 오늘 IT 부품업종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뒤이어 반도체, 비금속, 그리고 IT 하드웨어 업종 순으로 낙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 마감 동향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까지 확인해봤으니까요.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 확인해볼 시간이네요. 오늘 양장에서 등락률 상위 종목들은 어떤 모습으로 장을 마쳤을까요? 네, 코스피 상승률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상승률에는 상한가 종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화장품 제조가 1,250원에 상한가 문을 닫았고요. 두 번째 종목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전일 대비 21% 넘게 올라주면서 16,700원에 장을 닫았습니다. 네, 이어서 이차한불입니다. 14.51% 오른 33,150원에 장을 닫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3일 연속으로 상승률을 보인 토니모리 역시 11% 넘게 올라주면서 17,85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화장품주들이 계속해서 상승률을 이어갔기 때문에 내일 장까지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락률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KR모터스입니다. 15% 넘게 내림세 이어가면서 3일 연속으로 운봉을 시연해줬습니다. 오늘 오후 구간 410원에 장을 닫았습니다. 네, 현대상선입니다. 전일 대비 14.43% 내린 6,880원에 장을 닫았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시멘트입니다. 11.90% 내리면서 6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구간 현재가 18,500원에 장을 닫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 상한가 종목이 두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AD칩스가 3,060원에 장을 닫았고요. 상신전자 역시 22,000원의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률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MS오토텍입니다. 28% 내림세 이어가면서 3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켰습니다. 결국 오늘 3,605원에 장을 닫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지털옵틱입니다. 18.97% 내림세 이어가면서 1,260원에 장을 닫았습니다. 네, 등락률 상위 종목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오네어 2부 준비된 순서도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대외경제TV와 함께해 주시면서요. 성공 투자 전략 잡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